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9일 오후 5시입니다. 지난 17일에 부시 대통령이 김정은과 통화를 하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부시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 그런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김정은은 시진핑을 만나러 갔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은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가 발전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저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현상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 아침인지 오늘 아침인지 트위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냐? 이민 문제로 독일에서 범죄가 증가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메르켈을 말하자면 몰아내려고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요약해만 그렇습니다. 이야기 표현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망언이죠. 현직 독일 수상을 향해서 이렇게 정면 공격을 하면은 아마 독일의 야당 당수도 깜짝 놀라면서 너무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체크해 보니까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죠. 한 연간 100만 명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죠, 이 독일이. 그런데 범죄 발생률이 5% 줄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 분야에서 범죄 발생률이 작년에 5%가 줄었습니다. 범죄 늘어나고 있다는 말,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언론은 이 대통령은, 트럼프는 미국의 가치, 미국적 가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 그럼 미국적 가치는 뭐냐? 그것은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기념서에 있는 대로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빼앗길 수 없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운다. 용감한 사람들의 집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 국가에 나오는 말, 그것이 미국적 가치입니다. 그 미국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한국에서 들어왔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은 가치동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가치동맹, 그것을 확인하는 같이 싸워서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가치동맹이 자유의 한미동맹인데 이 한미동맹을 깨는데 한국의 좌파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적 가치에 대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보수라고 보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런 보수는 보수에 대한 모독입니다. 거짓말하고 무례하고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인권도 무시하고 동맹관계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백인 우월주의를 보여주고 그리고 폭군을 우호합니다. 폭군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폭군 중에 폭군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이클 컵이라는 아주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유엔이 2014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라고 그럽니다. COI라고 그럽니다. 이 보고서를 COI 보고서라고 그래요. 그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호주의 대법관 출신인 컵이었습니다. 마이클 컵이. 그것이 그 보고서가 유엔총회에서 통과되면서 김정은을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김정은과 그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된다는 건의까지 했습니다. 만약 고발을 했더라면 이번에 싱가포르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체포됩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보고 아주 개탄하는 인터뷰를 미국의 서로의 방송과 했습니다. 미북 후속 회담에서도 인권이 다루어질 전망이 어둡다. 아주 좀 암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인권에 대한 약속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그런 약속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COI 공청회에 나와서 증언한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다. 이들은 전 세계와 유엔을 믿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배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죠. 북한의 김정은이 폐쇄된 북한을 개방하고 유엔 조사관들이 대규모 수감시설을 방문하도록 허용해야 김정은의 말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마이클 커비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민족의 고통을 위해서 외국 사람이 이렇게 진심을 담아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되어가는 상황은 참 이분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한국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나단 샤란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공산 소련에서 인권 반체제 운동을 했습니다. 샤하로프, 그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였습니다. 그분의 통역을 맡고 해가지고 9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무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인권 문제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부시 대통령이 애독을 하고 주변에 권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책을 한번 The Case for Democracy라는 책인데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분입니다. 이분이 워싱턴 포스트에 오늘 글을 썼습니다. 그 제목은 미국은 소련의 반체제 인사와 함께 했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외교적 수사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김정은을 칭찬하는 아부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것이 북한 주민들의 가슴에 참 피멍을 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소련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면서 서방 세계가 소련 내의 반체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외부로부터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특히 미국 대통령과 같은 막강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북한 주민들을 낙담시키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용감한 사람을 낙담시키는 것이다. 용감한 사람을 낙담시키는 것이다. 절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이 마음 놓고 탄압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 칼럼에서 썼습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나라를 사랑한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그를 사랑한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데 대해서 어떻게 포갑에 눌린 북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김정은을
지지하는 것을 모습, 그런 연극을 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진정한 지지라고, 진정한 인기라고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이 김정은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분은 러브 어페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한 데 따르면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연애하는 관계예요. 연애. 러브 어페어. 연애, 서로 좋아하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북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특히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유해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유해한 것이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한 말이라고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동아시아를 자유화시키는 것이죠. 시진핑의 독재 권력을 약화시키고 김정은을 몰아내고 한반도가 전체가 자유의 땅이 되는 것. 그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고 그렇게 해야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김정은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이 냉전시대 때 소련의 반체제 인사들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을 보낸 것. 이것이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다. 동시에 지금 북한 체제가 변해가지고 폭군이 사라지도록 만들려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재래식 무기가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서 자라고 있는 반체제 인사들이다. 반공 인사들을 말하겠죠. 반체제 인사들이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핵 문제 해결도 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자유통일할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사람들한테서 나온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부리는 이야기를 단순히 외교적 수사로서 또는 아부하는 말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은 미국이 쳐들어가서가 아닙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은 소련 안에 있던 반체제 인사들, 자유투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고르바초프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련 공산당을 개혁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힘은 소련 안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큰 변화가 온다면은 단순한 시장 경제가 확대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장 경제가 확대되고 동시에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 분노를 가진 용감한 사람들이 반정권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희망을 줘야 합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 용감해집니다. 절망 속에서는 절대로 용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용감한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고발이라는 소설을 목숨을 걸고 서서 외부로 보낸 사람, 또 시를 한 편 써서 2편 써서 50편 이상을 써가지고 보낸 그 반디라는 필명의 작가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 그 시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는 간절한 희망을 담고 이 자유를 지켜낸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이런 시를 남겼는데 그 시를 읽을 때 저는 지금 과연 반디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 실망시키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구나 트럼프가 앞장서 가지고 북한 주민을 배신하고 김정은 편을 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답답해집니다. 감사합니다.